안녕하세요. 글로벌 로터스 최영석입니다. 오늘은 3월 둘째 주 글로벌 로터 뉴스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 로터스 웹사이트에 텍스트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목을 끌만한 뉴스를 5개를 꼽아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은 상당히 복잡하게 전개가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뉴스가 넘쳐납니다만은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팩트나 어떤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굉장히 자극적으로 보도를 하는 미디어들이 많아서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헷갈릴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매주 전해드린 뉴스는 그와 관련된 것을 감안해서 제가 생각할 때,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 주목을 끄는 뉴스를 골라서 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폭스바겐 그룹의 2024년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 3.5% 감소했습니다. 근데 전기차는 성장을 했고 수익성은 떨어졌습니다. 이제 폭스바겐이 뭐 아시다시피 이 소프트웨어 사업의 부재지로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도 그렇게 부정적이지도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재작년에 2023년도에 연간 그룹 전체 판매 대수가 940만 대, 작년에 900만 대, 40만 대 떨어졌죠. 근데 남미 시장에서 굉장히 성장을 했는데 중국 시장에서 떨어진 것만큼을 그것을 상쇄하지 못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북미하고 유럽 시장, 이 주요 시장에서는 전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저희 특징적인 것은 서유럽 지역에서 전기차 주문이 88%나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폭스바겐 그룹의 전기차 포트폴리오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반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유럽은 중소형 위주의 시장이죠. 대형차가 아닌. 그래서 거기에 맞는 모델들 내놓아야 되고 그만큼 전기차 가격도 중요한 이슈인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강화하면서 주문량도 15%가 늘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문량이 얼마나 느느냐도 미래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긴 한데, 근데 그 전체 이제 실적으로 보자면 매출액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무려 191억 유로가 줄었습니다. 전년 대비 15% 줄은 거죠. 영업이익률도 5.9%, 보통 8%에서 테슬라는 한때 18%가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8% 전후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치였었는데 이 폭스바겐은 여기서 상당히 어려운 겪고 있죠. 물론 이것은 투자를 위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어쨌든 대형 회사들, 레거시 회사들의 대형 회사들은 영업이익률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에 폭스바겐이 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2024년 전 세계 자동차 생산 대수에 관한 뉴스인데, 지난주에 다른 차원에서 뉴스를 전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나라별 순위 차원에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4년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 대비해서 0.5% 감소한 9,395만 대. 자, 이런 데이터를 말씀드릴 때 항상 저는 이게 꼭 일치하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집계하는 컨설팅 회사, 시장조사 회사, 뭐 뭐 우리나라 그 까마 같은 경우 다 각기 다르죠. 이 수치는 한국 자동차 산업 모빌리티 협회에서 내놓은 수치인데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게 23년, 2023년, 기저효과는 있었지만, 이제 2023년만 보자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살아날 것이다 했습니다만은 작년에 감소했다는 거죠. 그 감소의 가장 큰 배경으로는 일본의 부진입니다. 일본에서는 도요타, 혼다 등 자동차 업체들이 품질 인증 부족 문제로 생산량이 전년 대비 무려 8.5% 감소했습니다. 상당히 큰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그 품질 문제에 대해서 이슈가 된 적이 상당히 많죠. 2009년, 11년 사이에 이 대대적인 리콜 문제로 상당히 시끄러웠고 그때 이제 아키오 도요타를 또 끌어내서 CEO를 맡게 하면서 다시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일본 애널리스트나 일본 기자들은 하기를 보통 한 10년 정도로 일본에서는 이런 큰 이슈가 생긴다라고 했는데 작년에 일본에는 그런 이슈가 생겼었고 그만큼의 피해를 봤죠. 그리고 태국도 20% 감소했고 한국도 2.7% 감소했고 스페인도
3%가량 감소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주목을 끌어야 될 게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 수출이 0.6% 정도 보합세를 보였는데 내수 시장이 위축되면서 전년 대비 2.7% 감소한 413만 대. 이제 이것은 뭐 당연히 인도한테 뒤지죠. 그 글로벌 순위에서 5, 6위에 좀 유지하다가 지금 7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현대 기아가 해외 시장으로 많이 그 공장을 진출시키면서도 전체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한국 시장에서의 판매, 생산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쨌거나 이런 것들은 다른 차원로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은 그냥 현대차의 전체 판매만 가지고 1위 한다, 2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20세기 말에 도요타 자동차가 미국과 유럽의 무역 분쟁에 대응해서 현지 생산으로 전환하면서 도요타는 일본 경제가 30년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는 것과 달리 도요타는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죠. 이런 것들 좀 다른 차원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꾸 그 부분적으로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삼성, 현대, LG 이렇게 분석하는 거하고 그들이 한국에서 생산하는 것과 해외에 생산하는 것과 구분해 생산하는 게 당연한 건데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질 않고 그 모든 것들이 특히 그 광고가 굉장히 많이 걸려 있는 우리 레거시 미디어들은 이런 식의 뉴스를 그런 식의 뉴스를 많이 내죠. 자, 어쨌든 전 세계 상위 4개국은 중국, 미국, 일본, 인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 4개 나라의 생산량이 전 세계 자동차 생산의 60%를 차지합니다. 자동차 산업이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 산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이 전국 같은 경우 정부 주도의 내수 진작책, 그러니까 이구 환신이 대표적이죠. 헌차를 새 차로 교환하면 그만큼의 인센티브를 준다. 그 수출 양적 정책, 그것 때문에 전년 대비 3.7%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생산 대수가 3,128만 대, 16년 연속 1위입니다. 2009년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이하면서 중국에 1위 자를 내준 이후로 중국은 일치월장을 했고 자주 말씀드리지만 2001년 200만 대에서 2024년 3,128만 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앞에 지속될 것인지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논란도 많고 평가도 다양합니다만은 당분간은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이 중국 둥펑 닛산하고 둥펑 자동차 합작회사죠. 이 회사가 새로운 N7이라고 하는 전기차를 출시했는데 이 N7의 그 인공지능을 최대한 활용한 중국 모멘타의 자율주행 기술 E2라고 그러죠. 엔드 투 엔드 하고 딥시크의 대규모 언어 모델 등을 채용한다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보다 주목을 끄는 것은 이게 그 전기차의 구동 모터라든가 인버터, 감속기어 등 이런 부품들을 하나의 하우싱에 집어넣는 기술들이 지금 중국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3in 1을 보통 이렇게 하죠. 지금 앞서 말씀드린 구동 모터, 인버터, 감속기어. 근데 이것을 우리는 흔히 X-in 1이라고 합니다. X가 이제 숫자가 바뀌겠죠. 이제 중국에서는 이 DC-DC하고 컨버터, 온보드 충전기, 배전장치 이런 통합 기능 요소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상당히 빠른 속도 가운데 중풍기사는 14in 1, 14in 1의 전기 X를 이 N7에 탑재한답니다. 저 이제 14in 1이라는 수치는 사실 상상하지 못했었어요. 그 전에 BYD가 12in 1, GL이가 11in 1 했을 때도 또 놀랬었었는데 이번에 동풍 닛산은 14in 1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비용이 절감되고 실내 공간이 절감이 되고 축소되고 그 생산성이 높아진다라고 할 수 있는데 더불어서 이게 480kW의 출력을 내면서 구동전압 800V 시스템으로 7분 급속 충전으로 400km를 갈 수 있다. 근데 이것은 그러면 자율주행 그 내연기관차하고 충전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가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또 하나 주목을 끄는 것은 이 N7이라는 차는 2024년 4월 베이징 모터쇼에서 공개된 에포크라는 컨셉트카의 양산형 모델입니다. 지금 2025년 3월이잖아요. 1년 만에 이걸 양산차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짚을 수 있는 게 중국의 힘은 시장과 속도와 이전의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들을 전 세계 대부분 회사들이 따라하지 않을 수가 없고
최소한 적어도 중국 시장에 차를 팔기 위해서는 중국의 소프트웨어 회사, 중국의 인공지능 회사들하고 협력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기술을 내놓아도 흔히 이런 말 있죠. 기술은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 어떤 기술을 내놔도 시장이 없으면 소용이 없죠. 근데 중국은 기술도 만들고 시장도 있고 그걸 빠른 속도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걸 감당할 업체가 있느냐라고 저는 자꾸 질문을 하는데 이게 다시 한번 이런 기술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흔히 하는 말대로 조금 중국을 무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 그 쓰레기 차다, 뭐 품질 안 좋다. 글쎄요,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안 좋은 차가 많겠죠. 근데 그런 차들은 도태되겠죠. 그런 브랜드들은. 근데 그것을 벗어난 회사들은 지금 전 세계 자동차 회사 시장을 장악해가는 상황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길 바라는 것도 솔직히 말하면 있긴 하죠. 자, 네 번째는 일론 머스크가 2년 내에 미국 생산을 2배로 늘릴 것이다. 라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료로서의 입장에서 이야기한 것이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제 최근 2년 동안 테슬라는 생산대수 이야기는 없었죠. 연간 2천만 대 생산도 포기를 선언했고요. 그래서 새로운 공장 건설에 대해서도 지지부진하고 있죠. 근데 지금 테슬라의 생산 용량을 보면은 캘리포니아가 56만 대, 텍사스가 37만 대. 이게 사이버캡하고 세미, 로드스터 등 합하면 약 102만 대로 추정이 됩니다. 미국 내에서요. 거기서 주력은 모델 3와 모델 Y고 80만 대 이상이고요. S와 X는 10만 대 정도가 될까요? 근데 2024년 실제 생산량은 70만 대였습니다. 102만 대, 70만 대. 여기에다가 중국 상하이가 95만 대, 독일 베를린 37만 대. 이게 2교대 방식에서 3교대 방식으로 바뀔 것인지, 새로운 공장을 확장할 것인지,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근데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다시 여기에다가 사이버 캡 등이 생산하기 시작하면 연간 최소 200만 대를 생산하겠다. 자, 일론 머스크는 2016년 자율주행차를 1년 내에 선보이겠다는 그때 이후로 해마다 각종 이슈를 끌어들여서 주가를 올리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 발언도 결국은 주가 인상시키기 위한 이슈 던지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일론 머스크는 신뢰성을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은 저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가 성공을 해서 전기차가 좀 더 보편화돼서 가격이 내려가고 그렇게 해서 탄소 중립 달성하면 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포드가 유럽 시장 재건을 위해서 독일 법인의 최대 44억 유로를 투자한답니다. 요즘 포드는 존재감이 별로 없죠. 레거시 업체 중에서. 근데 포드는 원래 20세기 말에는 20세기 적어도 초까지만 해도 포드의 수익은 대부분 유럽에 났습니다. 쿠가라든가 피에스타 같은 그런 차들, 유럽 시장에 적합한 차들이 많이 생산되고 많이 팔려서 수익이 높았죠. 그런데 그 포드가 최근에 그 실적을 보면은 작년 2024년에 이 미국 시장에서 280만 대를 팔았어요. 그게 2019년 판매량 240만 대 능가했습니다. GM도 43% 증가한 270만 대. 그리고 2019년에 290만 대로 최대를 했죠. 근데 그게 지금 이 전기차 이 포트폴리오의 확대에 대해서도 이제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유럽 시장에 투자하겠다. 이유는 비용 절감하고 경쟁력 강화, 그 핵심적 전략 변화 이런 것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그들의 이야기는 포드의 그 진팔리는 유럽에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구축하려면 거버넌스를 단순화하고 비용을 절감하고 지속적인 효율성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먼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그 정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에 수익성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식 주주자본주의에 경도된 그쪽에 좀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그런 CEO들이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러면서 유럽 정책 위반자들한테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고 배출가스 목표를 소비자 수요에 맞춰 조정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CEO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고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연합 정책위원회가 이걸 어떻게 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포드가 어쨌든 이번에 독일 법원에 440억 유로를 투자한 것이 어떤 결과를 낼지를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세상은 굉장히 복잡하고 빠르고 돌아갑니다만은 안타까운 것은 국내에 그래도 힘이 있는 뉴스 매체들
그것이 레거시 미디어든 인터넷이든 아니면 유튜브든 미디어든 뭐 여러 가지 미디어들이 좀 그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과거부터 그랬죠. 너무 자극적인 제목으로 사람들한테 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분위기는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사실은 사실이죠. 그러나 적어도 이 레거시 미디어 입장에서는 그 신뢰도가 높은 미디어들은 뭐 선진국에서는 그에 따른 그들의 책임을 다하는 것을 보이고 있고 특히 잘못된 정보를 뉴스화했을 때 그것을 다시 수정해서 뉴욕타임스는 한 페이지 정도로의 수정면을 만들 정도로 하는 그런 그 이 책임감을 가지고 있죠.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건지 예나 지금이나 아닌 말고가 너무 판을 쳐서 안타깝습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